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벤트에 대해서 해보려고 해요. 정확하게는 델리게이트 이벤트 요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벤트는 대상이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를 의미합니다. 그쵸? 우리가 평상시에도 무슨 이벤트가 있다고 그러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델리게이트에도 이벤트 키워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은 요 코드는 저번 시간에 했던 코드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델리게이트 타입을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그 타입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지정하듯이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함수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그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른 내용은 이제 패스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인보크 하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델리게이트 체인으로 연결됐던 함수들이 이렇게 호출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배울 건 이벤트. 한번 여기에 이벤트 이 키워드를 적어 볼게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에러가 뜹니다. 좀 머시기 하죠. 이 똑같은 델리게이트인데 델리게이트에다가 이벤트 키워드를 넣는 순간 여기서 에러가 떠요. 왜 에러가 뜨냐면 그 델리게이트 이벤트의 특징은 외부에서 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듯이 먼저 이렇게 볼까요? 일반적인 델리게이트는 지금 이 코드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외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호출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이벤트 키워드를 쓴 델리게이트는 이렇게 외부에서 호출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만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델리게이트를 호출하고 싶으면 결국엔 이렇게 퍼블릭으로 해놨으니까 외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야겠죠. 이렇게 그 이벤트 키워드로 선언된 델리게이트는 외부에서 호출할 수 없어요. 이 차이로 인해서 조금 더 그 안정적인 그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외부에서는 호출이 안 된다는 건 이해했지만 그 다음에 뒤에 말 뭐가 안정적인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이냐 할 수 있어요. 이걸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죠. 개념은 이해할 수 있을지언정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 이전 코드는 기억하실 거예요. 얘가 이걸 누르면 그래서 적을 죽이면 터지고 아이템 드롭하고 스코어가 생기는 코드. 저번 시간에 뭐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델리게이트를 연결해놔서 이게 아이템 드롭하는 코드고 그거를 여기 델리게이트 연결해 놓고 이것도 파티클 재생하는 코드인데 이것도 이쪽 델리게이트 연결해 놓고 마지막으로 스코어 증가하는 코드도 이쪽 델리게이트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결국엔 저기 죽을 때 델리게이트 점 인보크에서 여기에 지금 델리게이트 체인을 걸어 놓은 지금 얘네를 호출하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코드는 이것도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크게 설명을 다시 안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건 근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이 델리게이트 인보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거는 지금 애니미가 이렇게
자기가 죽을 때 인보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그 델리게이트를 인보크 하는데 호출하는데 근데 다른 외부에서 또 누가 실수로 이거를 또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게임의 규모는 작으니까 안 그렇겠지만 나중에 게임이 뭐 몇천 줄, 몇만 줄 되면 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진짜 실수를 해보죠.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여기 하나 버튼 하나를 만들어 놨죠. 일부러 여기 버튼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 이 버튼을 누르면 뭐 뭔가 다른 액션을 하기 위해서 버튼을 만들어 놨는데 실수로 그 액션 사이에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스타트에다가 제가 넣어놨는데 아까 그 애니미의 델리게이트를 인보크하도록 해놨어요. 실수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아까 그 애니미가 죽었을 때 적이 죽었을 때 그 세 가지가 동일하게 일어날 거예요. 한번 보면 이걸 딱 누르면 파티클이 재생되고 스코어가 올라가고 아이템도 생기죠. 파티클이 재생되고 아이템 생기고 스코어 올라가고 그죠? 이러면 딱 봐도 버그죠?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작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코드를 이렇게 사람이 실수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실수로 이렇게 다른 데서 내가 물론 이게 그 혼자 작업하면은 실수가 적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개발자들하고 같이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실수가 발생이 돼요. 특히 이런 델리게이트는 이런 실수가 발생이 되면 치명적인 게 얘가 도대체 이 델리게이트가 뭘 지금 델리게이트 체인에 어떤 함수들이 걸려 있는지 지금 여기서는 확인조차도 안 되고 특히 지금 요거 꼴랑 요거 한 줄인데 수천 줄 수만 줄에 있는 그 코드 중에서 요 한 줄 찾기는 쉽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를 막아야 되는데 요 문제 막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엔 요 델리게이트 선언한 데에서 타입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요 델리게이트 변수 델리게이트 객체를 이벤트로 이렇게 이벤트 키워드를 적어주면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뭐라고 했죠? 이 이벤트 키워드가 있으면 그 델리게이트는 외부에서 호출할 수가 없다. 얘는 지금 이 델리게이트는 여기 내부에선 이렇게 인보크해서 호출할 수가 있죠. 하지만 외부에선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 키워드는 그 대상의 이 객체의 상태의 변화 그런 게 있을 때 체크하기 위해서 상당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애니미가 내가 지금 죽는 상태로 변화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델리게이트보단 이 델리게이트 이벤트가 조금 더 어울린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죽는 건 애니미가 죽는 건 스스로 여기에서 내가 상태가 죽는 상태로 지금 돼 라고 말을 해줘야지 다른 데에서 너가 죽어 물론 이제 그렇게 코드를 짤 수도 있겠죠. 다른 데에서 애니미를 죽이게는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의 변화는 즉 실질적인 애니미가 자기가 스스로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함부로 체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버그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델리게이트를 이벤트 키워드를 딱 하는 순간 이렇게 내부에서만 델리게이트를 호출할 수가 있고 외부에서 호출하는 건 아예 이렇게 에러가 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안정적인 이벤트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집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가 저는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벤트 키워드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먼저 요것만 보시죠. 내가 지금 요 델리게이트에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요 해당 함수를 체인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테스트 1을 여기다가 또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요 코드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잠깐만요. 인보크까지 해야지
결과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죠. 그럼 요 코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요 코드의 결과는 테스트 1 함수만 호출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대로 테스트 1 요 함수만 호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셨다시피 그래서 델리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대입 연산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대입하는 순간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체인들이 그 델리게이트 체인에 있는 그 함수들이 다 제거가 되게 됩니다.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입한 지금 요 테스트 1 얘만 남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저희가 이벤트 키워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또 빨강색으로 에러가 뜹니다.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요 이벤트 키워드는 그 이벤트 기반의 안정적인 프로그래밍을 작동하게 하기 위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건 인보크는 아까 배웠으니까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대입하는 것조차 막아줘요. 이렇게 델리게이트 체인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지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워지겠죠. 연결을 끊는 것도 가능한데, 근데 대입 연산자는 외부에서 쓰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요거랑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이렇게 대입하는 순간 내가 해당 그 이벤트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가 내가 의도치 않는 방향으로 그 프로그래밍이 작동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외부에서는 쓰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외부에서 막아놨다는 얘기는 당연히 예를 들어 보면 그냥 갖고 와보죠. 저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엔 이벤트 키워드를 쓴 델리게이트는 대입을 하고 싶으면 딱 내부에서만 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내부에서만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그러면은 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먼저 요 이벤트 키워드를 끄고 아이템도 아이템 드랍하는 것도 대입으로 바꾸고 파티클 재생하는 것도 대입으로 바꾸고 스코어 증가하는 것도 한번 대입으로 바꿔보고 한번 해보죠. 이거를 이 상태로. 그럼 결국 가장 마지막에 대입된 세 개 중에 무언가가 하나만 남을 거예요. 한번 해보죠. 팍 하면 죽으면서 아이템 드랍만 남고 파티클 재생이 안되고 스코어도 증가가 안됐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작동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플러스하고 여기도 플러스 했는데 마지막에 요걸 실수로 요 플러스 버튼을 빼먹었어요. 이렇게 플러스 키를 내가 깜빡하고 안 눌렀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바로 버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대입 연산자를 쓰는 순간 내가 그 스코어도 증가해야 되고 파티클도 재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이 플러스 버튼 플러스를 이거를 안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나머지 것들이 나머지 그 델리게이트 체인에 있는 함수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럼 이거 날아간 상태에서 인보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것조차도 다시 애니메에 가서 이벤트 이 키워드를 써주면 어떻게 되냐, 그쵸? 이렇게 이 대입 연산자 자체를 외부에선 못쓰게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 이벤트 키워드를 사용한 델리게이트는 이 해당 객체에
내부에서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내부에서만 어딨냐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만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 이벤트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닌 일반 델리게이트 같은 경우엔 물론 이제 일반 델리게이트도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그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하지만 가능하면 이런 지금 그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런 그 객체의 상태를 확인할 때는 이벤트 키워드를 써주시고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콜백 기능 먼저 해당 함수를 이렇게 체인을 걸건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건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한 순간에 호출해야 될 때 그럴 때는 그냥 델리게이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난 것 같네요. 오늘 내용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